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경찰 간범법 토요일 날 강의에 대한 해설 강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풀어보고 오신 거죠? 안 풀어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 다 풀었어요? 풀었음을 전제로. 안 풀고 제가 짚어줘 버리면 당연히 자기한테는 이제 쉬워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평을 해보면 일단은 지난번 간부 시험보다는 쉬웠습니다. 만점도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고, 지문들이 상당히 낯설고 처음 보는 판례가 많이 있었지만 건드려지는 포인트는 조금은 명확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포인트 잡고 풀었던 거 연습, 최신 기출의 경향, 교수님들이 어디서 오답을 내는지의 감을 잡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판례를 몰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작년 시험은 저도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에 제가 커트를 마이너스 4개로 잡았거든요. 24년 경찰 간부 때는 이거 이제 25, 우리가 이게 73기, 그 다음에 지금 74기인데 25년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서는 커트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너스 2, 3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것보다도 지금 만점도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전히 4개 안에 들었다면 잘한 거지만 한 2개 안에 자기가 들었다면 작년 기준으로는 4개, 이번에는 한 2개 안에 들었다면 실수 포함해서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 몇 개 틀렸을 것 같아요? 다 맞았을까? 나도 하나 틀렸어. 저는 아예 답안지를 안 봤어요. 방금 봤어. 가답안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쭉 풀고 체크하고 해설까지 만들고 내가 아는 대로 해설을 만든 다음에 판례 물론 참고했지만 정답은 이미 써놓고 근데 하나가 틀린 거야. 뭐 틀렸을까? 전문. 헌법 전문 문제 있죠? 전문 문제에서 개수형이었잖아. 나 못 찾았어요. 저도 그거 못 찾아서 개수형에서 이거 틀린 거 없다. 다 맞았어. 이렇게 했는데 한 개 틀렸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한 개는 내가 용서해 준다. 실수 포함, 실력 포함. 한 개는 나도 이제 하려고 한 개였으니까 저도 시험장 갔으면 하나 틀렸을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냥 쓱 앞부분 보고 현행 헌법까지 봤잖아. 현행 헌법까지 맞았지. 그래서 내가 함정에 빠진 거야. 헌법 9차인 거 맞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었어요. 우리 지금 실강생 채용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한 개 틀렸다고 저한테 얘기해 준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강으로 듣는 분 중에 만점이 있어. 지금 만점이 나왔어.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잘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마이너스 0개, 1개면 진짜 잘했고 2개 이내로 세이브했다면 간부 헌법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고 뭐를 확인해 주냐면 요 컷 안에 들었다는 것은 자기가 출제 포인트 제가 이거를 다른 말로 센스라고 하죠. 요게 있는 사람이야. 요거 있는 사람은 시험장 가서 맞출 수 있다. 근데 이 센스가 없으면 느닷없이 이거 뭐야? 처음 보는 판례?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기 습관이야, 습관. 모르는 거 나오면 그거 정답으로 송가하는 사람은 그게 엄청 많았으니까 그러면 한 10개, 20개도 틀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센스가 없는 사람. 근데 공부 별로 안 했어. 판례 잘 몰라. 근데 센스 있는 사람은 이거 본 듯한 건데 이거 바꿨네. 센스. 딱 찾으면 나머지는 안 보고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최신 판례가 24년 7월 달 판례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7월 달 8월 3일 시험인데 7월 18일 선고까지 출제했어. 7월, 6월, 5월 달 판례를 막 들이다 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례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아는 판례 있고 포인트 보고 요거 바꿨네 라면서 정답을 고른 겁니다. 그러면 간부 시험만큼 우리 시험 그렇게 나오진 않지. 문제 수도 적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현장에 가면 합헌 판례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딱 여러분들 이거 최판이다. 최판. 근데 우리가 최판의 위헌 판결은 다 배웠어. 절대 최판인데 위헌인데 안 배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최판인데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모른다. 그러면 뭐다? 이렇게 이꼴 해줘야 돼. 합헌. 그래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에 뭔가가 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결론, 위헌인지 합헌인지 결론을 알아야 돼. 일단, 그치? 이건 모르면 끝이지, 이거. 근데 지금 경향이 어때요? 결론만 물어보지 않지? 결론이 되는 이유, 위헌이라면 위헌인 이유. 이것도 중요해, 이제. 예를 들면, 과잉금지 원칙 혹은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어 위헌이야. 그런데 침해한다 되었는데, 그 앞에까지 봐야지. 위헌인 이유. 뭐에 위반됐는지. 영장주의 위반인지,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인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지. 위반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의심할 건 그 앞이야. 위헌인 이유. 뭐에 위반되어 침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맞단 말이야. 지금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에 위반돼? 요 부분. 이거 맞는지 여기를 체크해야 된다고. 요거. 요거가 체크돼야 된다. 두 번째 포인트. 그 다음 세 번째. 저는 결론 기억하고 모르면 합헌. 그렇지? 모르면 합헌까지 포함해서 모르면 합헌. 모르면 최판이고 합헌이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결론, 이 위헌의 이유는 저는 선명하니까 여기선 함정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고민한 거는 이 사건에서 이거 제한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나왔을 때 요게 이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죠. 근데 이것도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 소거가 되기도 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제한 안 되는 기본권은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 암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아. 암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거는 통행의 자유는 일행자 제한이고 거주유지는 자유는 제한하지 않는다. 수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제한을 전제로 침해만 검토한 판례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로만 우리가 배운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이거 제한이 맞아?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무슨 영역이라 했어? 사고의 영역이야. 이거는 절대 외울 수가 없고 절대 대비할 수가 없어. 제가 어떤 선생님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판례 어디서 배웠더라? 개인정보에서 배웠나? 재산권에서 배웠나? 재판청구권에서 배웠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데 뭔가 낯선 기본권이 언급이 되네? 이거 제한될까 안 될까를 그 현장에서 사고해봐야 돼. 요게 사고의 영역, 이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이거야, 이거. 센스의 영역이야. 출제 포인트를 알고 센스의 영역. 그래서 내가 설사 판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얘는 개인정보 문제고 재산권 문제이니까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을 것 같아. 재판 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을 것 같아. 이 포인트는 거기 현장에서 사고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판결에 이렇게 판결문이 쭉 있으면 판결의 쟁점으로 들어있고 한두 줄 적혀있는 문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아주 그냥 판례 아무거나 가져와서 긁어서 출제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절대 책에 담을 수가 없고 판례를 다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제한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했을 때는 딱 팔짱 끼고 멈춰서 나한테 사고를 요하는구만 한번 생각해봐야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명확한 답이 있으면 그걸 골라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제한된다, 안 된다 나와 있는 것을 암기한 게 아닌 이상 사고해 봐줘야 된다는 거야. 아셨죠? 요거가 돼야 만점 내지는 고득점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 명확하게 지금 경향이 바뀌었어요. 완전하게. 그래서 기출 가지고 돼? 안 돼? 안 돼. 이 사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이거 기출 되지? 응? 재판까지 하면 이것도 되지? 그 다음 위헌인 이유
이거는 쟁점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건 위헌, 어떤 건 위헌 안 됨 이렇게 하는데 이걸 내는 게 아니라 나머지를 내잖아. 특히 위헌인데 명확성 위반되지 않는다는 항상 합헌 쟁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 요것도 기출로 커버가 안 돼. 그다음 정말 안 되는 건 여기죠. 제한되는 기본권은 암기할 거는 암기해 줘야 되고 암기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반드시 사고로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 이 사고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본권의 성격, 관련된 기본권 판례를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춰 봤을 때 이게 제한될지 안 될지 본인이 생각해 보는 거야. 목사님이 정치운동하지 말라, 직무상 이용해서 선거운동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무슨 기본권인 줄 알아요? 선거운동. 즉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죠. 종교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목사님의 정치적 표현. 종교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100% 할 수 있고 그 외에 정치적 표현으로서 선거운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 제한하지 않는다. 맞잖아. 그치. 선거운동은 선거권 내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야. 요거. 그치. 그거를 평소 한번 했던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경찰 1차 시험 때는 7번 문제가 어려웠잖아. 7번 문제가 어려웠다기보다는 모두가 방법 여부 보니까 이거 맞았어 하고 패스했잖아. 근데 저도 그랬죠, 방금. 요것도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인 거야. 출제 포인트. 교수님들이 콜에도 그것만 봤지. 근데 사실은 이게 2단계가 아니라 3단계 방법의 적절성 관점이 아니라 피해 최소성 관점에서 틀린 건데 그 단어가 틀렸지 하면서 오답을 냈듯이 이번에도 전문도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를 했죠. 그러면 그것까지 해야 그 훌륭한 학생처럼 만점을 맞고 저같이 모자란 사람은 이렇게 한 개를 틀리고 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 다른 거 어려운 거 다 맞추고 그거 하나 틀려가지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 7번 문제랑 똑같아요. 근데 저는 7번 문제는 맞췄거든요. 답이 없잖아. 4번까지 왔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봤어. 근데 얘는 개수형이었잖아. 그러니까 소거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틀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틀렸기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그 문제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전문 문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난이도 중상 문제는 제가 이제 짚어가면서 사실은 이번에는 비슷비슷해. 한 10번까지 앞에가 너무 쉬웠어. 그치? 앞에는 껌이었죠. 물론 전문 틀렸지만 그거 빼고 그러니까 앞에가 껌이었고 중간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뒤로 갈수록 또 쉬웠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초반에 풀면서 야 이거 껌이다 라고 풀었으면 집중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어려운 문제 이제 평등권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이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웠다는 제가 이제 보면서 해보고 마지막에 한번 중상 문제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의 4개의 지문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지문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번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개별 규정 상호간 심사할 수 없다. 효력상 차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헌법은 헌법을 심판할 수 없다. 효력상 차등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헌법을 개정하려면 성문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법률로 할 수 없다. 우리 신행정수도 사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로 하면 국민투표권 침해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 대법원 관련해서 국민투표법에 있는 내용이죠. 국민투표법 내용이고 3번, 4번이 같은 내용이죠. 4번이 조문의 내용. 이의가 있다면 10만인 찬성을 얻어서 피고로 하여서 20일 이내에 중선위원장을 피고로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한다. 다 포인트죠. 10만인. 투표한 10만인 중선위원장을 피고 한 달이 아니라 20일 좀 짧아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심판을 할 때 어떻게 한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법령 위반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어야 하고 전부 또는 일부 무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는 난이도 하하 문제 되겠습니다.
3번, 페이지에 3번 문제 빼고는 다 난이도 하예요. 그래서 3번도 사실 쉬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도 다 나와 있는 거죠. 특히 1번 지문은 여러 번 기출로 커버되는 지문입니다. 원칙이, 쉼표 앞에가 원칙이야. 당연히 대한민국 땅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예외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죠. 2번, 제외하고 있는 거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3번은 정착지원법 내용 그대로 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포인트죠. 자, 4번. 한의사 자격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입법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번. 헌법 전문은 최초 개정은 우리가 헌정사에서 중요해요. 5차 때 최초 개정했고, 그때 4.19, 그 다음에 5.16 민주이념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틀린 질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여러분들 평화적 통일을 처음 얘기한 것은 헌정사 7차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얘기한 것은 뭐다? 9차. 그래서 현행 헌법 여기까지 제가 본 거예요. 그 다음 줄 안 본 거야. 현행 헌법 전문이 아니고 이건 어디에 있다? 4조. 평화통일 조항에 있죠. 4조에 있는 겁니다. 현행 헌법 4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화딱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헌법 전문에 있어. 4조에도 있고. 그런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은 헌법 전문이 아니라 현행헌법 4조다. 사실 이거는 처음 출제된 포인트는 아닙니다. 책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통일 평화적 통일 정책이 헌법 전문에 없는 내용으로 기본서에 들어있어. 확인해봐요, 여러분들. 그건 뭐냐? 출제가 됐던 포인트라는 겁니다. 제가 놓친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 지문은 너무 쉽죠? 넘어가고, 라 지문. 이것도 책에 그대로 들어있죠? 특정 토지 보상할 입법 의무는 없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질문이, 선생님, 헌법 전문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인데 이거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판례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판례가 이것을 설시할 때 오타를 낸 것 같아요. 대한국민이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이 따옴표지만 어때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 문제가 판례를 물어보는 것인지 조문을 물어보는 것인지 헌법 전문에 쌍따옴표 쳐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틀려. 그런데 이거는 뭐다? 판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설사 여기 있다 하더라도 이의 신청한다 절대 안 받아주죠. 왜? 판례 문장 그대로고 그 문장은 21년 지방 7급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때 지금 3번의 나 지문은 조문 지문, 그러나 3번의 라 지문은 판례 지문입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적절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 이거 오타라고. 오타를 낸 거다. 판례 자체. 그런데 판례 자체에 오타가 상당히 많이 있어. 그래서 판례가 대한국민이 아니라 민국으로 쓴 거고, 어쨌든 강릉 토지죠. 특정 토지 보상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틀린 것은 나 하나예요. 자, 4번 전체 다 기출이 된 지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제가 강조했죠. 민주주의, 우리는 대의제 자유임이 원칙이어서 직접은 X다. 그치? 직접 X.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자, 5번. 최근에 제가 총론 강의하면서 다 짚었던 것들이 지금 출제가 많이 됐어요. 1번. 양심적 병역 거부, 구제, 전과 말소 조치할 입법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유권 규역의 안에 중요하지. 그 견해 존중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입법 의무도 없다. 정답 바로 나오죠.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다 책에 들어있는 지문이고 기출이 된 판례들입니다. 오케이. 자, 6번. 원래 기본권 주체를 상당히 어렵게 내는데 이번에는 정말 쉬웠죠. 일할 자리, 일할 환경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근데 여러분들 포인트 제가 이제 OX에서 드렸지만 일할 자리는 어떤 기본권의 성격이에요? 사회권적 성격. 그러나 일할 환경이
자유권적 성격. 그런데 그거를 바꿔 출제도 해요. 일할 환경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이렇게 나오면 틀려. 일할 자리가 사회권, 일할 환경은 자유권. 그래서 자유권적 성격이기 때문에 인간의 권리처럼 외국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취지입니다. 그것도 하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2번. 그래서 2번은 직장의 자유. 이거 지겹다, 그쵸? 원칙적으로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그래서 인정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 제한적으로 이렇게 근로관계 형성하고 있다면 예외적,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의 자유 주체성 인정된다. 자, 3번이 원칙 지문이죠. 자격, 제도, 특정한 직업을 갖겠다. 이런 기본권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평등권을 이유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됐죠. 4번, 외국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 혹은 복수 국적을 선택할 권리는 있다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지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수님들은 기본권 보호 의무 주제를 정말 좋아하고 학술대회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본권 보호 의무가 나오면 심사기준 바로 뭐가 나와야 된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툭 치면 나와야 돼. 제도 보장은 최소 보장. 기본권 보호 의무는 과소, 보호, 금지 원칙. 그 심사 기준 관련해서 마사토 사건에서 딱 정답 포인트 잡았죠. 그거 맞춰낸 사람은 아주 센스가 있는 거야. 최신 판례고 환경권에서 기본권 보호 의무로 얘기한 3개 판례를 딱 설치했고 결론은 맞았는데 원칙이 틀렸죠. 그렇게. 그치. 그게 딱 출제 경향. 자, 어쨌든 7번에 1번 보호의무의 개념 10조 2문이 근거 규정이다. 소극적,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번 매번 인정되는 게 아니라 생명, 신체, 위협, 3자 침해가 나한테 위험이 돼서 무력화될 정도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3번 태아가 사산한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태아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맞고 마지막 이거는 뭐예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심사할 때는 국가가 먼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 그러나 앞부분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를 심사할 때는 다른 기준, 그치? 여기가 이 다른 기준이 바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이 항상 포인트고 정답이야.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이런 건 틀린 사람 없었겠죠? 이렇게 8번 선거권 제도입니다. 8번 선거제도, 원래 선거제도는 상당히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참 쉬웠어요. 1번이 바로 정답이었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원칙 비례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하지만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뭐까지 고려한다? 2차 요소까지도 고려한다. 행정구역 내지 지역 대표성 등 요소를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고려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준이 완화되죠. 그 획정 기준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몇 대? 2대 1, 2일 33%, 213 이렇게 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뭐다? 3대 1, 50%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준이 얘는 2대 1까지 올라가지만 얘가 3대 1로 완화된 이유가 바로 이 2차적 요소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2번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법률 위반하는 바에 선거권이 있다라고 해서 포괄적 입법권 유보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입법할까 말까 안 하면 인정 안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권은 너무 중요해. 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구체화하라는 것이지 입법권 너한테 할지 말지 결정권을 준 것이 아니다. 의미에서 맞는 말이죠. 3번째. 1인 1표제 1대 위헌 결정 났었죠. 정당 투표도 별도로 해야 된다. 취지고 그렇지 않은 것이 직접선거 원칙,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판례입니다. 자, 4번. 최근에 이 판례가 여러 번 나왔죠. 예비 후보자는 뭐만 뿌린다? 명함 정도 뿌린다. 선거 비용 보전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정도는 네가 부담해라. 그리고 결론 합헌입니다. 합헌 판례. 여러 번 최신 기출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9번은
엄청 쉬운 4개인데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 건데 개수형으로 나왔죠. 그러나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죠. 1번 위헌 판례죠. 혼인 종료, 이혼했는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했다고 무조건 전남편 자녀로 출생하면 엄마가 화가 나잖아. 엄마의 인격권 침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최신 판례도 있고 과거 판례도 있는데 과거 판례가 출제됐네요. 법정에 방청하면서 수갑 차고 있었던 거 괜찮다죠? 합헌. 최신 판례는 또 뭐였어요? 민사법정에서 보호실에 있을 때 수갑 차고 있었던 것도 합헌. 그렇죠? 같이 기억해야 되죠.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틀린 지문입니다. 형사재판에 사복 착용 불허한 것은 위헌,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이지만 민사재판일 때는 합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맞는 지문, 라도 맞는 지문입니다. 나가 정답 포인트였네요. 나만 틀린 지문 1개 되겠습니다. 자, 10번도 일행자. 근데 이 역시 여러분들 처음 본 거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처음 본 거 있는 사람은 안 돼. 4개의 지문 모두 다 기출된 겁니다. 접견교통권, 변호인 만나는 건 변호인 조력권입니다. 그러나 일반인, 친구 만나는 건 10조, 일행자로부터 나온다. 자,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 자치 운영에 참여하는 것, 특정 기본권이 아니라면 보충적 기본권이 뭘로 온다? 일행자로 온다. 이것도 몇 차례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자, 이거 치웠죠?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었죠? 내가 부정 발급받았으면 그거를 취소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아. 근데 그 외의 것까지 취소하도록 한 것이 일행자 또는 직업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또라이 있죠? 공익근무 마치고 다시 현역병 가고 싶다고 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주장한 기본권, 직업 안 돼. 일행자 안 돼. 왜냐하면 일행자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군대 가는 거는 의무의 영역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일행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다라 틀렸죠. 어쨌든 요 4개 다 기출됐던 지문이에요. 자, 11번. 자기결정권, 임신할지 출산할지, 그쵸? 자기결정권의 내용이 된다. 조금 표현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내재하는 희생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풀어줬지만 어쨌든 같은 말 하고 있죠. 자기결정권의 내용이다. 2번도 너무 쉽잖아. 대표적으로 목적의 정당성 부정된 판례가 혼빈간 사건,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대표 판례가 간통죄 사건. 그걸 하나씩 얘기했죠. 그리고 3번은 강조했지.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사건, 위헌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는 인정된다? 2단계까지는 인정된다. 그치? 그래서 이것도 출제됐던 포인트여서 난이도 하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자, 4번은 아동에게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선택권이 있다, 자기결정권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까지는 저 같은 바보를 빼고는 다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1번 중에 이제 3번은 실수가 있기 쉬운 문제고 여기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12번부터 이제 봅시다. 평등 위반 여부 심사 기준이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 요거 틀린 사람. 그럼 뭘 했어? 뭘 답으로 했어? 아니, 몰랐다 하더라도 딱 봐서 나머지는 뭔가 혜택을 주는 거고 하나만 불리한 거면 불리한 게 심사 기준이 엄격하겠어? 혜택 주는 게 엄격하겠어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근데 이거 뭘 골랐다는 거야? 2번이 정답인데 2번 아니면 뭘 골랐냐는 거야. 나 그게 궁금해. 뭘 골랐어? 그 얘기해줘. 틀린 사람 뭘 골랐는지. 응? 몇 번을 골랐어? 1번 골랐어요, 1번? 평등권의 심사 기준은 뭐예요? 자의금지 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거.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정해져 있잖아. 여성의 근로,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 양성 평등. 그게 아니라면 관련 기본권 중대한 제한이야. 중대한 제한.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제한인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에 이르렀는데도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공소제기 못하는 것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에 중대한 제한이다. 엄격한 심사 원칙에 따른다. 이 판례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는 위반되고 뭐는 위반되지 않고 단순 상해는 합헌이고 중상해는 위헌이고 이렇게 조각조각 냈던 판례죠. 여러분들 기억해요? 너무 중요한 판례야. 그러면 고르려면 뭘 골라? 1, 3, 4번을 고를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어? 본 듯한 놈이 오히려 정답이라니까 요거를 골랐어야지. 모르겠으면 찍어줬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위헌 판결은 한 개밖에 없어. 2번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서도 2번이 문제가 됐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답 모르겠는데 근데 2번은 위헌이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고를란다. 그냥 이렇게 찍어도 잘 찍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심사 기준. 나머지는 다 펀판례잖아. 5년인지 10년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분양 전환시켜주는 건 혜택 주는 거예요. 3번도 연금 주는 거고 4번도 연금 주는 거야. 다 돈 주고 혜택 주는 법률이야. 그러니까 입법자 재량이 크다 작다. 크다. 돈 줄지 말지, 혜택을 얼마나 줄지 입법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의금지. 그러나 2번은 억울하고 위헌까지 낮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판례는 우리 책에 있고 책에 제가 손가락으로 엄격한 심사했다를 넣어놨어. 이게 엄격한 심사했다는 거 책에 있는 거 정말 제가 자신하건데 제 책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거 정말 100% 적중이라고 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이 판례를 들고 와서 이거 왜 엄격한 심사예요?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서로 기억했단 말이야. 이거 엄격 심사라는 것을. 그걸 기억했던 사람은 어때? 1초 만에 풀고 지나갔겠죠. 이 판례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보시면 손가락에 제가 엄격 심사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이제 그 옆에 간부 기출이라고 기출 표시가 추가되겠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고. 응? 출제 안 된 기출 포인트도 제가 이제 넣어놨잖아.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기본서를 충실하게 본 사람들은 시험이 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공부 방향은 좀 그렇게 맞춰지면 좋겠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거야. 요 판례는 엄격 심사. 그러면 만약에 안 외웠더라도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나 이거 엄격 심사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 판례 항상 하나 나와요. 그럼 모르는 판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돈 주는 거 혜택 주는 건지 아니면 기본권을 제한하고 혹은 위헌 판결이 있는지 기준으로 심사 기준을 구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승진 시험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우리 시험에도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승진 시험은 합헌 판례였지만 가산점 사건이었어. 가산점은 항상 공무단위권 중대한 제한. 비례원칙 심사했죠. 이렇게 돼요. 자, 13번. 이제 판례 결론 물어보는 거네요. 모르는 판례가 이렇게 쭉 나왔다. 근데 4번은 알고 있죠? 4번은 우리가 합헌인 거 알고 있어. 그렇죠? 4번이 친족 상도례, 1항이 위헌, 2항 친고죄는 합헌. 근데 1항보다 뭘 먼저 출제했어? 2항을 먼저 출제했지. 왜? 1항 되면 너무 뻔하니까. 애들 다 맞추니까 혹시나 하고 2항 내본 겁니다. 근데 우린 다 알아. 2항 합헌이야.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 4번 걷어냅니다. 3번 이것도 최신 판례. 근데 이거는 했죠. 뭐라 그랬어요? 혼인관계 존재하지 않는데도 법률은 기준으로 연금 주는 거는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거 위헌이 낮고 법을 개정했는데 소급입법 하지 않은 거 이것도 위헌이라는 겁니다. 위헌. 그렇게 돼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우리가 모르는 판례야. 24년. 13번에 제가 1번이 24년 4월 판례, 2번이 24년 5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모르는 판례인데 위헌은 우리가 이미 다 배웠어. 그러면 이 두 개는 결론 뭐겠어? 합헌이지, 합헌. 정기 약관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 교부 의무를 면제했다. 우리가 정기 요금은 약관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왜? 국가가 이미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자한테 약관 교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합헌입니다.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두 번째, 국가가 운영하는 개발사업과는 달리 학교 법인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지 않았대요. 개발부담금이 제가 어떤 성격이라고 그랬어? 개발하면 국가가 신호등도 세워야 되고, 그치, 가로등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들어. 근데 아파트 사업자나 학교 사업자가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아니면 일반인이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국가의 돈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니도 일부 부담해라. 개발부담금 부과시킨다 그랬어. 근데 국가가 할 때는 뭐예요? 국가가 시행자니까 개발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지. 국가가 어차피 부담할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지만 일반 사업자인 학교 법인이 사업할 때는 부담금을 원칙대로 부과시킨다는 겁니다. 결론 합헌이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모르는 판례인데 위헌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3번도 어떻게 풀어야 되냐? 1번, 2번도 보고 푸는 게 아니야. 3번, 4번을 제낀 다음에 1번, 2번 중에 내가 모르는 판례인데 1번은 합헌이라고 얘기하네. 내가 2번, 내가 모르는 판례인데 위헌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13번에 3번, 4번은 너무 중요한 판례였고 3번은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그렇지 않을 때는 뭐다? 모르면 합헌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3번, 4번을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 14번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 판례도 78례죠, 다. 명확성 원칙은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어떤 게 기본값이야? 위반 안 된다. 위반된다 찾아보자. 1번 위반된다. 2번 위반된다. 3번 위반되지 않는다. 4번 위반된다. 정답 3번. 이렇게 되겠네. 나 안 읽었어? 14번 봐봐. 적절한 것, 맞는 거 고르래. 근데 다 위반된대. 근데 뭐야? 위반 안 된다. 한 개 있네. 걔가 맞지. 그치? 명확성 원칙은 이렇게 서술어만 보고도 풀 수 있다요. 오히려 요게 효과적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면 반대로 위반된다가 정답이야. 그래서 위반된다 판례는 선명히 하고 모르는 판례는 뭐야? 이건 다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본 게 뭐 있냐면 4번, 3번, 2번 이거 최신 판례 다 24년 최신 판례란 말이에요. 24년 4월달, 7월달 판례란 말이에요. 7월, 5월달 판례인데 이거를 알고 푸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분명 모르는 판례인데 위반된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위반된다가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 합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것도 센스 문제였어. 센스 문제. 만약에 위반된다를 안 고르고 위반되지 않는다를 고른 사람은 위헌이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고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렸던 판례 안에는 2번, 4번 들어있었어요. 이 판례는 주요 결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둘 다 합헌 판례였고 명확성 원칙도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자, 1번도 의약 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에 광고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 공익, 보건을 위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해당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예요. 위반되지 않는다. 자, 2번 그 밖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것도 여기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지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의미가 명확하다는 거야. 명확성 위반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이 벌금 얼마로 어떤 이익, 손실액 이런 것들 역시 다 해석이 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항성, 안전성, 결함이 있는 거 보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죠. 안전의 문제니까 이것도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자꾸 이 명확성 원칙 판례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 최신 판례를 때려 넣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서술로 꼭 보라는 거야. 위반된다. 그놈을 의심해야 돼. 알았죠? 위반 안 된다가 기본값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 36개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형법 구속 요건으로 선량한 풍속, 도박,
그래서 선량한 풍속은 위헌이지, 위반된다지. 그러나 민법의 선량한 풍속은 합헌이지. 이런 포인트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나와주든지 아니면 14번처럼 최신 판례로 때려 넣든지 했을 건데 그렇게 풀 때 위반 안 된다를 기본값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3번, 14번도 틀릴 수는 있겠으나 센스 발휘한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 2번, 3번 쉬운 지문이었죠? 2번, 3번을 일단 걷어낼 수 있어야 돼. 2번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뭐다?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수십 번 나왔던 지문. 3번도 합헌 위헌 판례, 합헌 판례. 금지 물품, 변호사가 나쁜 짓 할 수 있으니까 마약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개봉해서 내용 본 게 아니라 금지 물품 확인 포인트가 딱 나오죠. 열어서 개봉한 것은 침해하지 않는다. 일단 이 지문에선 2번, 3번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걸 정답으로 고른 사람 아직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자, 4번 먼저 읽으면 소송 비용을 유죄가 나면 소송 비용을 피고인한테 부담시켜. 다만 빈곤을 이유로 면제해 주죠. 이 규정 합헌 위헌? 합헌. 우리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송 비용을 면제해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변호인 선임이나 변호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어때요? 이 질문. 맞죠? 맞죠. 그러면 이건 무슨 제한이야? 이건 뭔 제한이었을까? 재판 청구권. 재판 청구권 제한이지 변호인 선임이나 변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사고해보는 거야. 그치? 돈 내라 마라. 아, 이거 부담스러워서 내가 재판 못 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변호인은 선임 함을 할 수 있잖아.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인데 이 판례도 우리가 배웠어. 우리가 공탁하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할 수 있게 한 거? 결론? 합헌이야. 그 판례 첫 번째 쟁점이 피해자 인적사항 알아야 공탁하도록 한 것은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냐에 쟁점이 있어요. 제가 그거 좀 강조했어. 이번엔 그게 나올 수 있는데 양형에 관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제출하는 거. 뭐라 그랬어? 무슨 기본권?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제가 그 문장 참 아름답다고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로 봐야 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이것이 공탁이 조력권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핵심이었다면 이 내용이 어디 나왔어야 됐냐? 변호인 조력권의 주요 내용으로 나왔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양형의 어떤 사유로서 반성문 제출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어. 그렇죠? 공탁하고 반성문 제출하고 이게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틀린 질문입니다. 근데 15번의 1번은 정확한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은 없어. 그냥 뭐라고 해놨냐면 판례 보면 교수님들이 좀 만든 지문이에요. 요거는 15번에 1번.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공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양형과 관련돼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반면 당사자, 청구인들은 변호인 조력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기본권은 판단하지 않겠다. 일축해버립니다. 공정 재판받을 권리 제한이야, 이 사건은. 그러니까 변호인 조력권은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창작해가지고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대로는 다시 안 나오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포인트로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책에 있는 판례고 그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틀린 사람? 그럼 뭐 했어 정답?
4번 모르는 걸 또 이렇게 해줬어요. 깜빡 속기 좋죠. 2번, 3번과 걷어냈지만 그러면 1번, 4번 중에 이제 골라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틀린다면 어쨌든 뭐 중3까지는 아니어도 13, 14, 15는 조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는 있다 정도 되겠습니다. 자, 16번. 영장주의. 이것도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아요. 1번. 강제 퇴거 명령 상한 마련하지 아니한 거. 이거 너무 중요하죠. 두 가지 원칙이 위반됩니다. 무슨 원칙 위반? 과잉 금지 원칙 and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에요. 거기서 영장주의 검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렇지? 이거는 행정 절차상 체포 구속이란 말이야. 영장주의는 견해 대립이 있어. 그래서 영장주의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반된다는 맞는데 영장주의 위반된다는 것은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그런데 이 질문은 여러분들 책에도 들어있고 기출이 10번쯤 됐습니다. 접견, 녹음, 녹화하는 것이 무슨 강제력이 수반되는 거냐? 그러므로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가 수업할 때 영장주의 적용 대상이 아닌 거 판례 주르륵 묶어놨고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있는 판례입니다. 여러 차례 기출이 됐고 여러분들 기출문제집을 펴도 들어있는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거 맞는 지문이라고. 이거 맞네 하면서 골라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계속 읽으면 3장에 빠진 거죠. 자, 3번.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의 성명 등 통신자료 사건은 무슨 원칙 위반이다? 딱 하나. 사후 통지 절차 두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 원칙 위반이다. 이제 이거 모르면 우리는 간첩이야. 그치? 영장주의는 뭐다?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거는 통신자료, 뭐에 불과해? 임의 수사. 영장주의는 적용조차 안 된다고 봤어. 그래서 무슨 영장주의 위반이야? X지문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하는 것은 4번 지문이었죠. 근데 군인사법 사건이 나왔어.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되지. 법정 의견은 영장주의 여부를 검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보충 의견으로 영장주의 적용되고 영장주의 위반된다까지 봤어. 그러면 보충 의견에 비추어 보면 4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한 번도 위반된다로 출제된 적은 없어. 제가 책에서도 강조했듯이 보충 의견으로 적용된다까지만 기억하라 그랬어. 적용된다. 위반된다는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위반된다고 정리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보충 의견으로 적용된다까지는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위반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서 고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2번을 골라야 돼. 둘 중에 보다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 지문은 4번은 이의제기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보다 적절한 것은 에서 밀려버려. 2번이 확실한 정답이니까. 그렇죠? 4번은 견해 대립이 있어서 밀리는 지문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교수님들 참 왜 영장주의 4번으로 요 지문 정말 사랑하시죠? 반복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4번이 나왔을 때는 그래 내가 너는 세모치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데 4번을 틀린 이유는 뭐다? 2번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했어요. 틀리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야. 2번을 확신했다면 4번은 그렇지만 요건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 세모야. 그러니까 나는 정답 2번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4번 지문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영창사건 관련해서 이 지문도 하나 추가가 돼야 되겠지. X 지문으로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겁니다. 같이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보충 의견 적용 여부 있기 때문에 보충 의견까지 고려하지만 위반된다라고까지 인정해 주기는 좀 어렵다. 자, 17번 연좌제 사건. 이거는 모르는 판례가 많이 나왔어. 근데 연좌제는 보통 위반된다야,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 안 된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척이라는 이유로 뭔가 불이익을 주면 무조건 위헌이 아니야. 친척도 친척 나름이지. 아무런 잘못 없는 친척을 괴롭히면 위헌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익을 받을 수 있고 네 문제가 있어서 친척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어때요?
괜찮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으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모두 혹은 그리고 4번은 상관이 없죠. 신입사원한테 하는 것이 친척은 아니니까 모두 연자제 위반되지 않는다 사항입니다. 그런데 1번은 연자제가 적용된다. 2번도 연자제가 적용된다. 4번도 연자제가 적용된다. 연자제 적용된단 말은 뭐냐면 위반된다는 말이야. 연자제가 적용되고 위반된다는 취지의 말이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연자제 위반된다는 취지의 문장이어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3번만 이사장과 관계 있는 사람은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겠다. 여러분도 어때요? 이거는 딱 느낌이 그래야 될 것 같고 합헌이죠. 이것은 인적 관계의 특성상 예상될 수 있는 일체성, 유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자제 위반되지 않는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얘만 헛소리하지 않고 제대로 바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정답 이렇게 되겠어요. 혹시 17번 틀린 사람? 그래도 많이 맞췄네.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13조 사망의 연자제는 친족이라는 모든 규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친족과 본인간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것, 즉 배우자나 직계가족이라는 인적관계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일체성, 유착 가능성이 있어서 제한하는 것이니까 연자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번, 2번, 4번에는 적용된다부터가 틀린 거야. 이거는 적용 안 되는 것이고 결론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17번 그래도 여러분들 잘 풀어냈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자제 위반되는 판례 사안은 거의 없어. 그렇지? 뭐 한 개인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고 유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주는 것은 아니다 해서 연자제 위반 아니다가 기본값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18번. 18번에 1번이 최신 판례죠. 24년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내가 뒤늦게 인지로서 공동상속인이 됐고 이미 얘네가 나눠 가졌기 때문에 내가 돈으로 가액 지급 청구를 했는데 이미 10년이 지나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나는 하나만 하지. 그래서 나의 기본권 침해다. 그런데 1번 어때? 1번. 요거 1번에 어땠어요?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맞나요? 재판 청구권 침해 맞아? 재판 청구권 침해. 왜냐하면 제척기간이란 말 자체가 소를 제기해야 돼. 그래서 재판을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 그리고 내가 돈 받는 거, 상속권도 일종의 재산권. 그래서 재판 청구권 및 재산권 침해 판례입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그래서 18번 24년 6월 판결이죠. 이렇게 됐고, 자 2번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일사부재리가 적용되는 거죠. 일사부재리.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했는데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건 뭐다? 결론 합헌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세 번째 통고 처분은 일단 행정쟁송 제외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행정소송 제외한 다음에 나중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고발되면 또 소송할 수 있어. 어쨌든 통고 처분은 빨리 끝내기 위한 절차죠. 그래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있는 것이고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판 청구권도 여러분들 모르는 판례는 뭐라 그랬어? 제도 보장, 절차적 보장이 커서 재량이 크고 합헌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4번. 이건 우리 무슨 판례로 알고 있어? 위헌 판례예요? 합헌 판례예요? 위헌 판례. 그런데 이건 뭐가 틀렸어? 기본권이 틀렸어. 이거 뭐죠?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된 거.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 이게 사무장 병원입니다. 원래
의사 아닌 사람은 병원을 차릴 수 없는데 일반인인 사무장이 병원 차리고 바지사장인 의사를 세웠다. 이러면 지급 보류, 국가가 줄 돈을 지급 보류, 돈을 지급 보류 뭐야? 이건 재산권 침해 판례입니다. 근데 침해한다 했는데 재판 청구권, 느닷없이 재판 청구권 지문으로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위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재산권 침해였습니다. 무슨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모죄 추정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먼저 나올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기본권을 바꿔서 출제했다는 거예요. 이 판례가 여러분들 24년 판례도 있고 23년 판례도 있어요. 하나는 의료급여법에 있고 하나는 건강보험법에 있는데 두 가지 다 똑같은 구조고 합헌이 아니라 위헌,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기본권을 바꿔 출제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2번, 3번은 합헌 판례니까 걷어지고 1번, 4번 중에 고민했어야 되고 1번이 위헌이다. 4번도 위헌인데 그럼 정답이 뭐지?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1번, 4번 중에 고민할 때는 기본권을 째려봐 줘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을 이상하다. 둘 다 위헌은 위헌인데 기본권? 이게 재판 청구권이었나? 아니고 재산권 침해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4번 판례를 재산권 판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혹시 틀린 사람? 뭐 골랐어 그러면? 1번?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 그치? 1번, 4번 중에 고민했지만 어쨌든 이때는 뭘 봐줘야 된다? 위헌인 이유 또는 기본권. 오케이. 자, 19번. 19번도 참 재밌죠? 19번 틀린 사람 있어? 이거 틀리면 어떡해. 19번 만약에 정답은 1번이죠? 단어 하나 바꿨지? 뭐야? 재판 청구권과 관련이 깊어? 형사보상이? 아니고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기본권입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야. 앞에서 신체의 자유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한편으로는 형사보상이니까 청구권적 기본권이면서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청구권이면서 생존권적 기본권 성격을 갖는다 했어.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이면서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 얘기하고 있어. 그렇죠? 이 개념에서 첫 번째 문단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기본권, 어떤 기본권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형사보상은 청구권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기본권이야. 무슨 재판? 재판은 다 끝났잖아. 재판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판 청구권과는 관련이 없다. 저는 이건 바로 찾았어요. 왜냐하면 개념의 포인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국가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도 두 개가 관련이 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2번. 2번 제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판결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에서 무죄로 한 경우도 관련이 있다면 보상해 줘야 한다. 이건 대법원 판례 사안이었어요. 대법원 판례 사안이었고 여러분들 제가 기본서에 있는 거 기억한 사람? 기본서에 있는 걸 기억한 사람? 오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출이 안 돼서 이거 뭐 어떻게 빼버려야 되나 했는데 기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두겠습니다. 대법원 2016년 판례였어요. 책에 가문이 있어. 책에 가서 확인하세요. 자, 3번, 4번. 3번은 너무 쉬운 판례였죠? 위헌 판례죠?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됐고 4번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2번 간부 시험의 특징은 대법원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 그게 좀 특징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법원 판례까지 다 해야 되냐? 근데 정답은 이미 쉬운 데 있었잖아. 1번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번을 정답 못 고른 사람은 또 4번 했겠지?
4번을 모르니까 또 4번을 고르는 손목을 뭐 해야 된다? 잘라버리면 안 되고. 모르는 거 정답으로 고르지 말라고. 정답은 어디에 있어? 1번. 4번하고 1번이 싸울 때는 뭐가 정답이다? 1번이 정답이야. 4번은 대통령 긴급조치. 여러분, 대통령 긴급조치, 우리 전두환 정권 때 긴급조치를 많이 했죠. 긴급조치가 다 위헌 결정이 났어요. 어쨌든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구속을 한번 당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긴급조치가 해제됐고 면소 판결을 받았대. 이때 형사보상할 수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조문을 떠올려야지. 면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없다.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을 떠올리면서 이거는 면소 판결이지만 무죄 나는 사건으로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유추해서 풀어주면 좋다는 거야. 긴급조치가 무효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죄가 났었어야 돼, 원칙은. 그런데 어쨌든 면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무죄 사건이고 그래서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긴급조치 구호라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무효다. 만약에 그러면 무효 사건이니까 공소가 제기됐다면 원래는 무죄를 선고했었어야 됐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면소 재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면소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재판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사보상법 26조 4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조문을 떠올렸다면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걷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깝네요. 오케이. 자, 20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것도 세물 한번 해볼까요? 18, 19. 자, 20번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그래서 이거 봐봐. 13번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어려웠지. 그치? 여기까지 조금 고민하게 하잖아. 정답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여기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20번으로 넘어가면 20번 틀린 사람. 20번 틀린 사람. 없죠? 20번은 나왔지?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두 가지다. 청구권이면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생존권이란 말은 사회적 기본권이라 그랬어. 내가 피해 당해가지고 생명신체 치료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회적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이다. 이런 게 포인트란 말이야. 저는 그래서 이 지문 읽는 순간 생존권을 혹시 잘못 썼는지 제가 딱 한번 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기본권이다. 2번은 우리 경찰 시험 이미 나왔지. 구법은 피해자를 안 날로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현행법은 10년. 구법에 대한 판단입니다. 구법, 합헌. 위반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걷어냈을 것이고, 3번 법률입니다. 법률. 피해자가 누구냐?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맞죠? 그리고 괄호 열고 혼인관계를 제외해야 돼요? 포함해야 돼요? 포함한다. 여기서 바로 눈치채야지. 범죄 피해자의 사실혼. 우리가 사실혼을 혼인으로, 법률혼으로 포함해 주지는 않지만 이 법에서는 뭐예요? 피해자로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그것만 틀린 게 아니야. 사촌 이내의 직계혈 쪽이 아니라 사촌 이내란 말 없어. 그냥 직계, 친종 및 형제자매야. 그래서 그 부분도 틀렸어. 근데 그 부분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혼을 제외시켜서 틀린 지문인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설사 3번을 몰랐다 하더라도 1번 걷어내고 2번 걷어내고 4번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번까지 걷어내니까 정답은 3번이야. 이렇게 속어로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간부에서는 계속 이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나 형사보상법 법률 조문을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21번 인간다운 생활 권리.
21번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21번 판례 중에서 정답이 된 판례가 최신 기출이죠. 최신 기출. 1번 공영방송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이게 정답이겠어? 1번 아니고 2번 침해하지 않는다. 3번 침해하지 않는다. 인간단 생활권리도 심사기준 낮아. 뭐다? 대부분 합헌이야. 근데 4번 혼자 침해한다야. 그러면 위헌 판결인지 우리가 째려봐야 되겠지. 제가 24년 상반기 특강할 때 했던 판례죠. 미안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 대출을 갚으라. 어쩔 수 없잖아.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 자녀의 인간다운 생활권리 침해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2번, 3번, 1번, 2번, 3번 모두 최신 판례예요. 1번은 그거 전기요금과 방송수신료 분리징수해라. 그 사건에서 공영방송 중요하다. 분리징수 언론, 방송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2번, 3번도 최신 판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24년 최신 판례에서 출제를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교수님들도 21번에 4번이 주요 결정례인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틀린 지문으로 출제해서 정답 찾을 수 있게 출제하신 겁니다. 22번도 여러분들이 보면 최신 판례가 많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몇 번 판례야? 3번 판례. 그치? 교과이수 가산점. 서울대가 하면 한다. 대부분 합헌 이렇게 되죠. 그러면 3번은 그냥 깔끔하게 걷어지네. 자, 2번 먼저 보면 법학 전문대학원생이 졸업하고 나서 보수교육. 졸업하고까지 교육시켜줘야 돼? 이런 입법 의문이 있다 없다? 없다. 몰라도 입법 의무는 잘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인정됐다면 위헌 판례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입법 의무는 없다. 이렇게 돼요. 22번 판례도 24년 최신 판례입니다. 자, 1번으로 올라가면 1번 판례는 2020년 판례예요. 그런데 재외국민에 관련된 판례인데 재외국민이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 대학을 재외국민 특별 전형으로 입학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부모 모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 전형 대상자가 돼.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은 해외, 한 명은 국내에 있었으면 얘는 사실은 국내에서 학교 다닐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그러니까 재외국민 모두가 부모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특별 전형 입학이 되지만 둘 중에 한 명만 해외에 있고 부모가 한국에 있었다면 특별 전형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런 판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지. 그럼 뭐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요. 이거 여러분들이 2020년 3월 26일 2019 험마 212 혹시 궁금한 사람 2019 험마 212 판결입니다. 어쨌든 정답 지문이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자, 4번 판례도 21년 판례인데 이건 우리 책에 있는 판례, 3개년 최신 판례 OX에 있는 판례입니다. 21년 판례. 무슨 사건이면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학교 용지 부담, 학교 교지를 국가한테 유상 귀속시키겠다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관해서 합헌 결정이 있던 판례예요. 이게 2019 험바 444. 그 판례 합헌 판결입니다. 근데 여기 읽어볼까요? 국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의무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학교 교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는 점. 그러므로 학교 교지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학교 교지 조성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의무교육 무상 원칙이죠? 그리고 그러면 학교 교지, 학교 땅을 누가 마련하라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가져올 때는 돈 어떻게 해야 된다? 돈 주라 그 말입니다. 학교 교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내가 그 사업자한테 가져올 때는 국가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비용을
유상으로 줘라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따른 취지에 맞는 지문입니다. 판례 사항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냥 그 판례 문장으로 교수님들이 한번 출제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그대로. 이 판례 21년 우리 3개년 최신 판례 안에 들어있는 판례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모르는 판례가 나왔어. 1번. 모르는 판례인데 위헌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 없잖아. 21이라고 한 거 보면 최신 판례인데 들어본 적 없는데 위헌이라고 하면 얘를 의심해 줘야 돼. 알았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틀린 사람? 뭘로 답을 했어? 4번?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 학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이게 학교 교지를 학교가 부담하는 사건이 아니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얘기했잖아. 토지를 구획을 나눠서 사업을 한 다음에 원래 내 토지는 여기 있었는데 이 토지를 뭘로 바꿔줘? 요 땅으로 바꿔주는 거란 말이야. 바꿔주면서 전부 바꿔주는 게 아니라 조금 뗀다고 했잖아. 조금 떼가지고 누구한테? 국가한테 귀속시킨단 말이에요. 이 뗀 땅으로 뭐 한다? 학교 교지, 학교 땅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국가가 강제로 뜯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구획 정리를 하면 시세가 올라가고 땅은 줄었지만 내가 보상을 시세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뺏기긴 뺏기지만 국가가 공짜로 가져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세에 따라서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보상을 받았다. 그 판례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어쨌든 국가가 일방적으로 뜯어가는 게 아니라 교지를 자기들이 부담을 했다 취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요.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었죠. 그러나 위헌 판례에 의심을 해주셨으면 좋았습니다. 자, 23번. 이건 쉬웠죠? 23번. 1번, 2번, 3번, 4번 다 기본서에 들어있는 판례. 이 중에 3번은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있었죠. 근데 이게 침해한다. 그래서 틀린 판례. 교섭창구 단일화. 단체 교섭권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23번부터는 이제 쉬워져. 여기까지 22번까지가 좀 난이도가 있었고 23번부터는 이제 쉬워집니다. 재직중교원 한정하는 1번 판례 합헌이죠. 두 번째, 이거 제가 아주 강조했죠.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사건은 합헌, 그러나 운영비 원조 사건은 위헌. 그리고 그 판례 제가 가운데 부분에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됐다 판례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위헌이란 취지예요. 봐봐. 공정성, 객관성에 저해할 우려 없는 것까지 금지하면 효과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읽었을 때 국어적으로 말이 되는 말이야.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됐고 위헌이다 판례입니다. 3번은 맞고 4번도 아무리 국가 비상사태라도 일반 근로자의 1, 2, 3건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위헌 판례예요. 포괄 근로 3건의 본질 내용 침해하는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모두 기본서에 있는 과거 판례들이어서 쉬운 판례입니다. 24번 환경권. 환경권 좋아한다 그랬어? 안 좋아한다 그랬어? 좋아한다 그랬고 기본권 보호무랑 연결해서 환경권은 항상 나온다. 1번 환경침해는 결국 생명신체랑 연결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환경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물을 진다. 개념. 2번 그래서 지금 사건 소개하고 있죠. 원래 최초의 사건은 공직선거법,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 두지 않은 거 위헌. 그러나 2번 동물보호법, 지역 제한사유 두지 않은 것은 합헌. 4번 판례가 최신 판례에서 또 환경권 얘기한 거. 이거 결론 합헌. 침해하지 않는다는 맞았어. 그런데 뭐 느닷없이 그 윗줄 무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게 틀렸어요. 24번이 틀린 답이 없다고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제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아는 거죠. 환경권. 그러면 이것만 나왔으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런데 24번에 1번에서 기본권 보호물을 얘기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원칙 떠올려야 된다? 과소보호 금지 원칙. 그치?
2번 판례도 과소박에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얘기하잖아. 과소보 원칙으로 심사했잖아. 여기까지 눈치채야 돼. 3번은 틀린 말이 없죠? 환경권, 국가, 국민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건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4번이 눈치채고 과잉 금지 원칙이 아니라 과소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하여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4번. 이거 틀린 사람? 그럼 뭐를 답을 했어? 3번은 왜? 어떤 점이 틀렸어? 그렇다 하더라도 3번을 고르면 안 되지. 그리고 3번에 여러분들 기출된 지문이 아니에요. 된 지문이야. 어디가 틀린 데가 없잖아. 나는 정말 골라도 차라리 그냥 나는 정답을 안 쓰겠어. 이거 3번을 쓸 수는 없잖아. 나 같으면 진짜 정답을 안 쓰겠어. 1번 아니고 2번 아니라고 그었지. 그렇죠? 그러면 3번은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35조라는 것도 우리가 알잖아. 국가와 국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의무 규정을 뒀단 말이야. 이거를 정답으로 고를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4번 마사토 사건에서 침해하지 않는다 했으면 항상 여러분들 결론이 없으면 뭐까지 가라? 위헌인 이유 혹은 심사 기준까지 가줘야 돼. 알았죠? 기본권 보호무 나오면 항상 무슨 원칙 떠올려주라고? 과소보 금지 원칙. 알았죠? 알았죠? 지금 이것도 아까 기본권 보호무에서 4번이 정답. 다른 판단 기준에 의하지 않는다가 틀린 지문이었고, 이것도 또 뭘 건드렸어? 심사 기준 또 건드렸어. 기본권 보호무가 나오면 항상 심사 기준이 포인트. 그리고 4번은 어디서 힌트를 잡았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확성장치 사건에서 기출 풀어볼 때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위헌인데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환경권 침해다. 이렇게 나왔고, 그게 뭐예요? 틀린 지문이었어. 그거 카피한 문제란 말이야. 4번은. 그거 카피한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다. 그것도 과소보인데 과잉이라고 해서 오답이었지.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기본권 보호무가 나오면 이 심사 기준을 체크 안 하면 놓친다는 걸 저는 바로 찾았어요. 왜? 과소보 금지 원칙을 떠올렸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안타까웠어. 안타까워. 그거는 과소보 금지 원칙을 못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 25번. 자, 1번. 최신 판례죠? 이 판례 합헌 위헌? 합헌. 그런데 이건 합헌 위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한되는 기본권 얘기하네.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했을 때 혼인 무효인 것을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존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싫다는 거야.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어떤 기본권일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가족관계 상세증명서 어쩌고 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판례였어.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판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하지 않는다. 나는 지우고 싶은데 못 지우게 하잖아. 그러니까 제한은 받지만 침해하지 않는다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 이것이 혼인과 가족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대. 이혼 못해? 혼인 무효 못 만들어? 할 수 있지. 그건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으로만 남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25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항은 신분 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분 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한 줄 들어있어. 판례 문장 중에. 근데 교수님들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1번을 몰랐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입법자는 혼인이 중요한 것을 이유로 그러므로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고 기초 혼인 가족대를 실현해야 된다. 이런 말은 틀린 게 없잖아. 그치? 맞는 지문. 세 번째, 자산소득 합산과세 결론
위헌 36조 1항에 위반된다. 4번 혼인등록 의무자 여자만 등록해. 이건 뭐예요? 평등원칙 위반인데 뭐부터 부정됐어? 목적의 정당.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여자들 생각해봐. 목적의 정당성이 위반됐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걷어내야 되고 2번 같은 걸 정답으로 고르면 안 되지. 이건 그냥 개념 지문, 좋은 아름다운 말. 그렇다면 1번, 이거 제한되는 기본권을 한번 사고해보고 이거 아니고 개인정보를 떠올린다면 맞출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25번 틀린 사람? 없네. 다 맞췄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답을 할 게 없어. 3번, 4번은 알고 있어야 되고 2번을 또 골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야? 괜히 모르면 개념 지문, 그렇지? 아까 24번에 3번 지문을 고르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고르면 안 돼. 제한되는 기본권. 그리고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몇 번이 답이겠어? 1번이 답이다. 그것도 좀 고려해서 잘 찍어주세요. 자, 26번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은 중요했던 판례들이 다 나왔고, 여러분들 2번도 책에 있죠? 2번은 제가 두 개로 구분했어요. 기재는 진술이다 아니다. 진술 제한이 맞다. 그러나 영수증을 보관하는 그 행위는 진술이 아니다. 그건 진술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것도 출제됐던 포인트고 기본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었어야 돼. 제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한한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다. 기재 자체는 진술이잖아. 손으로 쓰는 것도 진술이야. 그래서 제한한다. 그러나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1번은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고 맞는 지문. 3번, 4번은 3번은 개념 지문, 그쵸? 다 보장이고 이거는 법률로서도 강요될 수 없다라는 개념 지문 여러 번 나왔고 감치, 명령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제한도 아니고 침해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요거는 다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7번 거주 이전.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왜냐하면 간부에서 1번 판례가 작년에 출제가 됐던 판례입니다. 우리가 출국 금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세를 안 냈다고 조세 체납한 사람을 출국 금지한 것은 위헌. 그러나 법무부 추징금 납부 미납자들 출국 금지는 합헌. 구분해야 되죠. 근데 이거 바로 1번에서 위헌이라고 나와서 틀린 판례입니다. 요거 기억했다. 27번. 출국 금지 관련해서 기억했다. 잘한 겁니다. 법무부 추징금은 사실 형사처벌이잖아. 추징, 몰수 추징. 추징금 미납자 출국 금지는 합헌. 그러나 조세 체납 출국 금지는 위헌. 이거 결론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27번에 1번은 작년 간부에서도 나왔던 판례였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안 됐다. 2번은 알죠? 국적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명확성 원칙 위반하지 않고 과잉금지 원칙, 거주지는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이탈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3번, 4번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걷어내고 1번을 정답으로 할 수 있었다. 자, 28번. 28번도 직업유지에 너무 쉽게 나왔죠? 1번, 4번이 비교 판례죠? 1번 갖고 있는데 못하게 하면 아니 얼마 전에 학생이 1번, 4번 판례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헷갈리면 혼난다 막 혼쭐을 냈는데 시험장이 딱 나온 거야. 그래서 1번이 위헌 판례, 4번이 합헌 판례죠. 그치? 1번 가진 사람을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제 후배들 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2번도 비교 판례가 있잖아. 약사의 법인 개설 금지는 위헌. 그러나 안경사 법인 개설 금지는 한 명 부족해가지고 합헌. 근데 얘는 위헌이라고 해서 틀렸네요. 교수님들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죠. 25번, 28번 같은 것은 난이도 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정가제, 도서정가제 사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이렇게 됐어요. 자, 29번. 29번은 여러분들 맞췄죠? 29번 판례 다 배웠어요? 알고 있는 판례였어? 1번하고 4번은 개념이죠? 1번. 주거는 이렇게 중요한 사적 공간이므로 보호해주자.
이런 말이 틀릴 리는 없죠. 4번은 무조건 영장주의 예외 인정할 게 아니라 개연성, 긴급성을 요건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다. 그럼 자, 1번, 4번을 걷어낸 다음에 2번, 3번을 고민하는 겁니다. 읽어봐야지.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출입했거나 알았다면 출입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처음 들어갈 때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주거 침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 사안이죠? 대법원 판례 사안. 여러분들 배웠어요? 모르면 안 되지. 2022년 5월달 대법원 판례 사안입니다. 왜냐면 이런 판례들은 나 때는 다 주거 침입이었어. 근데 지금 판례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주거 침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먹고 오면서 주거의 자유 판례로 우리 대법원 판례 막 나왔다 이러니까 교수님, 김주근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나는 틀렸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옛날에는 다 주거 침입으로 보던 것을 지금은 이제 견해를 바꿔서 다 주거 침입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나보고 그거 안 배우지 않았냐. 그래서 안 배웠다고. 그랬더니 근데 학생들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2번 판례가 그런 판례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주거 침입을 아니라고 보잖아. 그 제가 대표적인 거 얘기했지. 간통하려고 집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는 그게 주거 침입이었어. 저 때는. 근데 지금은 견해 바뀌어서 주거 침입 아니죠. 그런 거 나 몰랐단 말이야. 즉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실질을 지금 주거 침입은 어쨌든 평온을 깨치지 않았다면 그거를 주거 침입으로까지 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만약에 무전 취식하면 뭘로만 보면 돼? 무슨 죄? 사기? 먹고 튀었어. 이러면 어떡해? 사기죠, 사기? 사기로만 처벌하면 되지 주거 침입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 취지인 거야. 그치? 이거를 무슨 실체적 경합으로 주거 침입 사기로 처벌할 게 아니라 사기로 처벌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3번은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2022년도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우리 기소유예 처분 사건도 취소하죠. 위헌일 때.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혹시 배웠어? 배웠어? 거기서 배웠어? 수업 시간 배웠어? 형사법에서 안 배웠어? 그러면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2020 험마 866 혹시 찾아볼 분?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들어갔냐? 피해자 집 마당에 들어갔고 마당을 넘어가 내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렸대요. 그런데 이 해설 보면 판례 보면 피해자의 집 마당은 막힌 게 없다. 그래서 주거 침입의 객체가 되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다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당 넘어간 게 그러니까 주거 침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출입문 열고 내부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린 행위 등등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일반 우리 시골 가면 마당 그냥 아무나 다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 사람을 만나려고 집 문을 두드렸다는 거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너 우리 집 문 두드렸어? 너 주거 침입이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찾아온 사람이 나중에 목적이 좀 불순했으면 다 주거 침입이 되겠죠.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으로는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집 마당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사적 공간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어떤 주거 침입 객체가 되는 위요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례였어요. 피해자 집 마당, 주거 침입 객체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했던 판례입니다. 그게 포인트고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 1번, 4번 걷어내고 2번, 3번을 보면서 2번은 그래 아니겠다. 걷어냈고 3번은 해당한다? 내 심정적으로는 해당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것밖에 답이 없잖아. 그래서 저는 3번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었나요? 풀었어. 2번은 알았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좋은 상황이었지. 1번, 4번, 2번까지 알았으니까. 그렇죠? 자, 혹시 이거 틀린 사람?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30번. 30번은 쉬웠죠?
유철식 콘돔 책에 있어 없어? 있지. 보건권 판례로 소개했지. 보건권 주장했지만 헛소리 마라. 사생활, 직업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판례죠. 이게 무슨 사생활이야, 그렇지? 침해하지 않는다 맞고, 근데 맞는 질문 두 번째. 이거 교수님들 좋아하지?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것이 사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사생활로만 보기는 어렵고 비판이 허용돼야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토지, 전과 이런 것들, 재산 관계는 사생활은 맞지만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적 생활이라는 건 아니에요. 사생활은 맞지만 될 수 있다. 여러 번 나온 거고. 3번 4급 이상 병역 면제 질병명까지 무조건 공개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 비밀과자의 침해 대표 판례죠. 자, 4번. 근데 너무 쉬웠지? 최신 판례가 침해한다가 아니라 침해하지 않는다. 우리 반대 입장에 생각하면 무섭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낫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우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벌하는 게 필요하고, 이 사람의 10조, 17조, 그렇지? 성적 자기결정권 and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항상 성행위는 10조, 17조 세트야. 기억해야 돼요. 자, 31번 통신 비밀과 자유. 31번도 대법원 판례를 섞어 출제했어요. 1번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거 2022도 9877. 근데 이거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는 방송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비공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끼리만 할 수 있지. 그런데 방송을 하고 있는데 허가받지 못한 제3자가 몰래 들어와서 시청하고 녹화했다는 거야. 그러면 허락받지 않은 제3자가 내 거를 뭐 한 거야? 엿들은 거지? 타인 간 대화를 엿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시청 녹화한 것은 감청. 그렇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감청이다. 이 판례 배웠어? 그래, 여러분들 나보다 낫다. 감청에 해당한다죠. 그래서 정답 1번. 그래서 이게 무슨 나 지금 헌법 문제인지 경찰학 형사법 문제인지 헷갈리는 문제를 출제했어. 근데 왜 이런 게 나왔냐?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걸 교수님들이 아는 거예요. 경찰 시험이니까 나온 겁니다. 아셨죠? 자, 2번은 나와 있죠? 연결되죠? 참여하는 사람이 3인 중 1명이 녹음한 것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지.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은 타인 간 대화이고 위반된다죠. 맞는 질문입니다. 괜히 걱정했네. 자, 3번. 최신 판례였죠.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 29개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시정한 것, 결론 침해하지 않는다. 필요성이 컸고, 4번은 꺼민 지문이네요. 익명 통신의 자유도 포함된다. 오케이. 틀린 사람 없겠습니다. 그러면 32번. 자, 양심. 양심의 자유, 우리가 맨날 강조하던 포인트가 이번에 오랜만에 출제가 됐어요. 광양, 그치? 광고 사건은 양심의 자유, 침해. 그런데 나머지 사건은 양심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2번이 갑자기 누굴 얘기했어? 양심을 얘기해서 얘가 틀렸다.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뭐 침해다? 인격권 침해다. 그치? 이거 찾아냈죠? 헌재가 양심의 자유가 침해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야. 사실은 판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침해한다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라고 교수님들이 출제 포인트로 내는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 사제 광고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 침해, 그러나 2번에서는 양심의 자유는 검토하지 않았고 인격권 침해라는 점에서 틀렸네요. 자, 3번. 이거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기본서에서 2가지 판례를 소개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병역 종류조항 위헌, 처벌조항 합헌,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하죠. 대법원. 입증 책임 관련해서 이거는 검사가 입증하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누가? 본인이 최소한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 and 뭘로? 간접사실, 정황사실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한다 아니다.
서면 사과하도록 해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 판례에서는 양심을 검토했죠. 어쨌든 양심 인격권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정답은 광양 외웠다면 1번 걷어내고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조금 반갑기도 하고, 응? 그래요. 자, 33번 종교의 자유. 1번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토요일로 정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자, 4번 독학 학위 취득 시험일이 일요일인 것도 종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모두 합헌 판례 걷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 쉬웠죠? 3번이 위헌 판례지. 23년 위헌 판례에 육군 훈련소. 23년이 아니고 22년이죠? 어디 볼까? 23년. 하도 최신 판례 많아가지고 22년 위헌 판례죠. 이것은 뭐 두 가지 원칙, 종교의 자유, 외적 행위의 강제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침해다. 또한 정교 분리 원칙에도 위반된다. 포인트죠. 근데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면 2번이 좀 재밌는 거죠. 이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24년 판례였고 종교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이니까 선거운동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항상 제가 말했어요. 선거운동 나오면 어떤 기본권 제한되는지 정말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다. 오케이. 자, 34번. 34번에서 3번, 4번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화환 설치 금지 결론 위헌. 맞고 4번. 대북전단 금지법 우리를 괴롭혔던 그 판례 합헌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는데 얘는 뭐예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 깔끔하게 4번. 다른 거 다 몰라도 4번 판례 한 개만 알아도 맞췄다. 예전에는 내용 규제, 방법 규제 부분이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보기 어렵다. 맞는 지문이었고 내용 규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격 심사 기준 적용되고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이렇게 돼요. 2번 판례가 제가 중요하다고 했어. 최신 판례야. 24년.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 났던 겁니다. 2번 판례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될 판례고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 그 24년 6월달 선고 중에 제가 중요했다고 한 건데 위헌이 있으니까 기억해야 되지. 하나 합헌 부분은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 허위사실은 공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합헌이야. 그런데 이거는 비방 목적, 비방 금지죄. 그치?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한 사실, 사실적시로 비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이건 결론 위헌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허위 사실은 못하게 하는 게 맞겠지. 근데 이거는 진실한 사실 적시까지도 금지하잖아. 진실한 사실은 여러분들 공론의 장으로 가지고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잖아. 그치? 그리고 그게 비방 목적이 있거나 하면 뭐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단 말이야. 굳이 여기서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 공연사실 비방 목적까지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래서 2번 판례를 여러분들이 6월달 선고에서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이 판례가 훨씬 중요해요.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판례입니다. 1번은 합헌이라고 얘기하죠. 공개 장소에서 문란하게 하는 행위. 이런 거 금지해야 되겠지. 질서, 문란.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소음 유발 정도는 허용된다. 그러므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4번 1번 판례는 23년 최신 판례이고 취지만 합헌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35번 집회의 자유. 이것도 껌이었죠? 집회. 나를 떠올렸을 것 같아 풀면서 이거 틀리면 선생님한테 혼쭐 나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풀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눈이 하얘져서 다른 거 고르면 안 되고 집회하고 결사에 있어서 허가제 위반이 있다 없다? 없단데 1번이 감히 허가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틀렸죠. 이 1번은 여러분들 합헌 판례예요, 위헌 판례예요. 외교기관 집회 시위 원칙 금지 예외적 허용.
합헌. 외교기관 집회금지, 전면금지가 위헌. 지금 현재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말이야. 지금 현재. 이게 개정법입니다. 이 판례는 합헌. 이렇게 내셨어야 되는데 교수님들 바보네. 그랬으면 여러분들 틀렸을 텐데. 알았죠? 그래서 이거 가보면, 기본서 가보면 전면금지는 위헌,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 신법은 합헌으로 되어 있는 그 합헌 판례입니다. 2011년 합헌 판례예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허가제 위반은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천애들 허가제 위반 아니고 결론 과잉금지 원칙 집회의자의 침해한다. 맞잖아. 세 번째 국회의장 대통령 관저 똑같은 사안이죠. 집회 전면금지 현행법 뭐예요? 결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고 적용 중지가 아니라 현행법은 계속 적용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법행위 아니니까 출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두 개 다 중요한 판례죠. 집회의 자유 침해한다. 복사 붙여넣기 했잖아. 자, 36번. 36번도 모르는 판례가 막 싸그리 나왔는데 여러분들 2번 판례가 정답인데 2번 판례 기본서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2번 판례는 아주 옛날 판례인데도 좀 중요한 판례예요. 이 2번 판례 문장을 여러분들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이게 2002년 판례거든요. 2002년 8월 29일 2000 헌가 5 사건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문장을 들어봤는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결사의 자유는 입법자인 형성을 필요로 한다. 어떤 특정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한편으로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이 제도를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조건하에 결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기억나? 어떤 단체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형성 법률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제한 법률이다. 이 문장이 지난 글씨로 표시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 그 판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과점 주주가 연대 책임지도록 한 것, 이렇게 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 결사의 자유를 형성하는 것이자 뭐 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누구한테 적용한다면 위헌이다? 부실 경영에 책임 없는 임원에게까지 책임지도록 하면 위헌이다. 결사의 자유 침해다. 판례입니다. 결사의 자유 판례에 가면 이 판례에 정면으로 들어있고 옛날 판례지만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문장하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1번. 여러분들 농협중앙회, 이 단체명도 중요하지 않아. 근데 선거 운동 방법을 제한하고 있죠. 단체의 선거를 제한하는 것은 공직선거가 아니고 결사의 자유,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 제한이고 결론 모두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사의 자유 판례로 본 겁니다. 선거권, 선거운동이 아니라 결사의 자유 제한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비교적 다 최신 판례지만 이런 규제 많이 하고 있죠. 합헌입니다. 근데 요거 말고 위헌 판례 딱 하나 있어. 농협 이사선거에서 문자메시지 보내지 말도록 한 것만 표현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그거 하나 위헌 있고 나머지 선거운동 제한은 모두 합헌이에요. 합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판례들은 농협 무슨 단체, 자주조직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모두 결사의 자유 제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37번. 이것도 웃으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본권,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23조 1항, 2항에 따른 사회적 제약인지 아니면 사망에 따른 공용 수용 제한인지가 문제될 때 헌법재판소는 항상 보상해주기 싫어서
1항, 2항에 따른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둘이 싸울 때는 1항, 2항이 이긴다. 1번, 영업상 손실, 가치 하락, 이런 불확실한 것은 재산권이다, 아니다. 재산권 아니다. 그쵸? 재산권은 아예 제한도 안 돼요. 자, 2번, 신규 투자, 조치, 금지한 것, 이거 공용 제한, 사망이 제한이 아니고 1항, 2항에 따른 제한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도 틀려. 근데 3번 혼자 정상적 소리 하죠? 댐, 사용권, 재산권 맞죠? 댐 사용권도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적 제약이다. 1항, 2항 제한이다. 그러니까 얘만 정상. 이게 정답. 교수님들이 이런 거 좋아하는지 알겠지? 1항, 2항 제한인지 사망, 수용인지 할 때는 사망 아니고 1항, 2항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다. 자, 4번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사망으로 심사한대. 아니에요. 이것도 사망이 아니라 1항, 2항으로 심사한다라는 것입니다. 37번의 4번 판례도 4번 판례는 2015년 판례인데 합헌 판례예요. 행정청이 아닌 사업 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관리할 관리처에 귀속되도록 한 것, 이런 조항은 수용은 아니고 1항, 2항에 따른 제한이고 결론 합헌입니다. 합헌 판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1항, 2항인지 사망인지를 물었던 지문이네요. 37번. 요즘 스타일의 재산권 문제입니다. 자, 38번, 39번, 40번 다 쉬웠어요. 38번. 청원권 국회의원 소개받도록 한 구법 합헌이죠. 2번, 3번, 4번 모두 24년 최신 판례, 한 판례를 쪼개서 설명한 거고 결론 침해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번이 위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걔가 틀렸네요. 동의받는 거, 위임하고 있는 거, 위임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포괄임 금전치 기반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받아 공개하고 10만 명 동의를 받아라 라고 요건을 규정한 것도 합헌이다. 침해하지 않는다. 난이도 하 문제였습니다. 자, 39번 선거권. 이것도 쉬웠어. 그치? 2번이 정답이죠? 2번은 근데 여러 번 나왔던 판례죠. 침해한다 판례여서 틀렸고 1번 전화 2번 여보세요 이거 나쁜 놈 처벌하는 것 합헌 이렇게 되어 있고 3번 4번 최신 판례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투표할 때 떼지 않고 보내고 도장 날인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 것도 합헌 최신 판례 소개했죠. 23년 최신 판례로 합헌입니다. 자, 40번 40번도 쉬웠지. 왜냐하면 기출이 됐던 문장 국민투표권, 직접 참정권,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래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대통령 국회가 제안하고 의결을 거쳐 개정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한 것이다. 그치? 우리가 선출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 그러므로 선출 주체가 승인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누구한테도 줘야 된다? 그 껄렁껄렁한 재외 국민, 다른 말로 재외 선거인에게도 줘야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권자 범위와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자 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틀린 질문 4번. 이것을 재외선거인 껄렁껄렁한 놈한테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권 침해다. 이렇게 되겠죠. 130조 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40번 지문은 전부 출제가 됐던 기출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해보면 3번이 아까 현행헌법 전문 이렇게 돼가지고 헷갈렸고 3번 하나. 그 다음 이제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 18, 19번, 그 다음에 22번 정도까지. 이게 난이도 중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상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중상 문제는 없다. 그럼 제가 지금 몇 개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4번까지 하면 11개네. 11개. 진짜 그 문제를 다 틀렸다. 그래도 한 10개. 그렇지?
근데 그러면 합격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제가 말한 그 10문제에서 11문제는 고민할 거리가 있는 지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틀리면 안 되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거를 어딘가에 붙여놓고 꼭 생각해야 돼. 결론을 일단 기억해야 되고,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최신 판례다. 내가 위헌인 알고 있는 위헌 판례에 비춰보고 그게 아니라면, 모르는 최판이라면 합헌으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위헌인 이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해야 될 부분. 이거 모르면 정말 그냥 아웃되니까. 영장주의 위반인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지 꼭 결론만 보면 안 되고 가져야 된다. 또 여기에서 아까 심사기준, 과소보 금지인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인지 심사기준 한번 체크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한 배냐 할 때 이 기본권은 저도 외우지 않는다고. 사고를 통해서 한번 제한 여부를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전짐을 이렇게 해봤는데 최신 판례와 모르는 판례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는 점에서 제가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낮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최신 판례가 많이 들어간 시험은 오히려 제가 말했죠. 항상 난이도가 좀 떨어진 시험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경찰 시험은. 여러분들 예상컨대. 쉽지는 않을 것 같지? 느낌상. 그럼 뭘 발휘해야 된다? 센스 발휘해야 돼. 센스. 가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거 지금 기본서에 있다고 체크해 드린 것들은 기본서에서 꼭 한번 체크하고 포스트잇 붙여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마치겠습니다.